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정도 쉬고 이제 오늘 목요일 날 영상으로 좀 찾아뵀는데 시간이 늦어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좀 굉장히 안 좋은데 체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3연상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 실제로 보유했고 매매해서 수익본 모비스라는 종목 3연상이 지금 나왔죠. 이 화수목해서 그래서 이제 모비스랑 유사한 차트 가진 두 종목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비스 일단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할게요. 코스피 흐름부터 좀 보면 일단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하락하던 추세를 좀 강하게 들어올려서 되는데 강하게 들어올리지 못하고 우상향하긴 했지만 이렇게 위로 찍고 고점을 찍고 나서 둥글게 약간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약간 원형 약간 고점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 패턴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안 좋은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추세가 위로 수렴하는 삼각 수렴이 진행 중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탈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나 했더니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흐름이 안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어, 보시면 이런 저점 추세가 있었죠. 이런 저점 추세와 이걸 복사해서 치면 이런 박스권 안에 있었죠. 이런 박스권 안에 있었는데 박스권을 깨고 강하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장기 이평조차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고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약간 이중바닥의 느낌으로 돌려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2480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장기평이 아직 아래에 있죠. 단순 이동평균으로 보면 120 이동평균을 깬 모습이긴 한데 지수 이동평균으로 보면 지금 일단 224일선과 448일선 근처에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일단 내려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내일 또 한 1.5%에서 2% 정도 하락만 나오더라도 이 정도 근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상승하는 동안 장기 이평 라인 3개를 전부 다 이탈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좀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이평대 라인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 한 845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좀 안 좋은 게 지금 미국 증시에 개장을 했죠. 나스닥 선물 1.4%대 또 하락 나오고 있고 S&P 500 선물도 1%대 하락 나오고 있고 나스닥 현물 지수 1%대 개파락해서 지금 하락했는데 이 112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하락을 하더라도. 그리고 S&P 500도 지금 개장했는데 1%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파월의 발언의 여파가 이제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고점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추세라까지 이제 돌파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까지 다시 도전해 주러 가는 게 일단 먼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이 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하락 추세부터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국내 증시 내일 또 하락하는 모습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빠지면 싸게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보유를 하고 있고 개별 종목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저도 좀 뼈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 지수의 흐름 자체는 개별 종목들이 물론 박살내고 가는 종목들도 많지만 일단 지수를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이제 지수 조정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하락 추세가 어느 구간에서 멈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3연상 나온 모비스 모비스 좀 제가 비슷한 종목들 두 종목 좀 가져왔는데 모비스 일단 차트 좀 볼게요. 모비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크게 보면 이러한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8월 달에 초전 조치 이슈로 엮어서 올리더니
9월 조정 주고 다시 9월 말에 들어올리면서 3연상 화수목 3연상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때 고점대 라인을 그냥 상한가로 밀어버렸죠. 그냥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종가의 위치 5,900원. 이제 이 2018년도 고점대 라인까지 들어올린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만약에 내려온다면 다시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조정 없이 날아갈 것이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트를 놓고 보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 저는 어디서 팔았냐면 이렇게 쌍봉 찍고 다시 들어올릴 때 제가 한 요쯤에서 팔았나? 이날 팔았나? 3,800원에서 4,000원 근처에서 팔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평단 한 1,900원대 가지고 있었는데 1,900원대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이제 쌍목 치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눌러주고 장기평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로 좀 돌아가 보면 이런 구간에서 9월 14일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이었겠구나. 구조지표상으로도 보면 약간 다시 상방으로 틀어주려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좀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지표를 위로 꺾어주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시면 이 8월 이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한 요 정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은 없고 바닥권에서 매집만 잔뜩 있다. 매집만 많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매집이 군데군데 매집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바닥권 이 코로나 급락 구간을 좀 제외하면 바닥권이 한 1,500원대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이렇게 두 번 지켜줬었고 이때도 지켜줬었고 박스권으로 놓고 보면 고점은 한 요 정도로 보이고 세력의 평단을 어림잡아 그냥 대충 계산하면 한 2,400~500원 정도가 평단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 아래에서 이 아래 박스권에서는 통으로 1,500원 50원대까지는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모비스는 보시면 바닥권에서 내려오면 바닥권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매집의 흔적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매집의 흔적이 많이 보였었죠. 이때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매집도 많았었고 또 들어올리면서 강하게 급등했었고 그래서 이 한번 5월 달에 강하게 들어올리고 눌러주면서 이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수 박살 났을 때 갑자기 나 죽으러 간다. 2평 다 깨고 2평 다 깨고 내려간다. 나 죽으러 간다. 손절해라. 해서 손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유하고 계셨다면. 근데 이런 추세를 갑자기 뚫어 올리더니 초전조치에 엮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여기서 저는 솔직히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안 가. 왜냐면 한 번 들어 올렸다가 털고 다시 올린 느낌이라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막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왔다 갔다 쌍봉 찍고 빠지고 이러면서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쌍봉 찍고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양봉이 뜨면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보시면 이제 이 여기 구간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앞전 거래량이 그렇게 눈에 띄게 크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1,500원대부터 요 정도까지 보고 평단을 한 2,000, 한 4,500원 정도로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배 조금 더 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대에서 털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완벽한 약간 밥그릇 차트의 모양이죠. 하락 1번, 박스권 행보 2번, 흔들어 주고 4번, 다시 주가 제자리로 돌려놓는 4번까지 일단 밥그릇으로 놓고 보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더 갈지 아니면 죽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 밥그릇 차트로 봤을 때 1번, 2번, 흔들어주는 3번, 4번,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4번의 움직임까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 슈팅 나오기 전 여기 구간 나오기 전 흐름을 좀 볼게요. 여기 나오기 전 흐름을 좀 보면 아까 다시 8월, 7월로 이때 돌아가서 보면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제가 이제 모비스랑 계속 유사하게 봤었던 종목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토박스 코리아 그리고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 토박스 코리아는 제가 언급을 몇 번 했었죠.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그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림. 들어 올릴 때
고점대에서 거래량 없고 바닥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많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차트인데 토박스 코리아 볼게요. 토박스 코리아 보세요, 여러분. 고점대 거래량 없고 바닥 박스권에서 매집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오비스 종목을 캡처해 놨어요. 여러분 차트 보세요.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들어올리는 가격대 구간, 코로나 전후로 매집 들어오는 구간, 코로나 전후죠 이때.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모비스는 바닥으로 내려오면 매집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집본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토박스 코리아는 좀 아쉬운 게 뭐냐?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지금 바닥권인데 이때도 이때 바닥을 지켜줬었고 이때도 지켜줬던 구간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토박스 코리아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이평 역별이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때는 매집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매집의 흔적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작년 한 10월 이후부터는 1년 가까이 지금 매집의 흔적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세력이 의도가 뭐냐? 제가 좀 예상을 해보건데 기간 조정으로 이미 털어내거나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장기 이평 위로 올라오면서 쏘려는 의도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모비스 보시면 이 구간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와요. 매집이 거래량도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있었고 매집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집이 없습니다. 매집의 흔적으로 보이는 매집봉이나 거래량이 딱히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 그냥 바닥권에서 시간 보낼 거야. 그러다가 들어 올릴 거야.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보세요. 지금 3,800원인데 상한가나 최소 20%대 이상 상승 나오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장기 이평 위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평 이격도 벌어진 거 모아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파동 주면서 강하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일단 최근 한 1년간 매집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근데 토박스 코리아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 섬유의복 시총 400억이 안 되죠. 대주주는 비중 괜찮죠? 17%, 18% 이상 가지고 있고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 키즈 출산 장려 테마죠. 토박스 코리아 출산 장려 테마.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인가? 출산율인가요? 율인가요? 0.7명이라고 하죠. 세대당인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0.7명이라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저출산 난리다. 그래서 지금 대출 정책도 손보고 있고 뭐 디딤돌 뭐 이런 거 버팀목 이런 거 손보고 있죠. 나라 정부에서 손 봤죠 이미. 그래서 지금 출산 장려 테마가 한 번은 움직일 텐데 그게 좀 언제일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세력이. 그걸 좀 큰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구간은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비스랑 놓고 보면 이런 그림인데 매우 비슷하죠. 이 고점대, 바닥 박스권 매집. 그리고 지금 모비스는 매집이 들어왔는데 투박스 코리아는 매집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문제고. 그럼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파동 주면서 강하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평 모아주면서 약간 이격도 좁혀주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뭐 더 뺄지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까지 빼더라도 불과 지금 1,000원 남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얼마 남았나요, 지금? 800원. 20%? 20% 정도 더 빠지면 완전 코로나 바닥권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빼고 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이 코로나 전작교전까지 생각하시고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비스를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모비스를 이 1,500원대까지는 모아간다 생각으로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비스도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와 버렸는데 저도 아쉽죠. 이때 이 구간대에서 한 3,800원대 팔았었는데 아쉽죠, 저도.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 신라섬유는 뭐 기업 분석보다 좀 보면 원래 의복 저도 이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섬유. 근데 휴대폰 관련 부품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500억이 좀 안 되고
대주주가 좀 너무 많이 갖고 있죠. 신라 교역이 20%, 박재영이 아마 사장인 것 같은데 2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동산, 뭐 휴대폰, 직물 제조, 과거 주력이던 섬유 부문은 재고 소진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안 하겠다. 이제 재고 소진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고기는 휴대폰 단말기, 초고속 인터넷, 보안, 유무선, 언제든지 섹터로 뭐 5G, 6G 이런 식으로 엮어서 올릴 가능성 높겠죠. 스마트 그리드 이쪽이랑도 엮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재료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재무는 뭐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지금 재무는 뭐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매출이 이게 적게 나오는 게 아마 회사가 좀 분할을 했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재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어 토박스 코리아랑은 다르게 신라 섬유도 지금 차트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근데 토박스 코리아도 600원에서 10,000원이 됐던 종목인데 이 이후의 흐름을 좀 볼게요. 약간 이런 그림. 이 그림만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신라 섬유랑 모비스 고점대에서 딱히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고 이 구간까지 들어올리는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움직임은 공격형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비스랑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후의 이 공격형 매집 들어와 주고 내려왔죠. 박스권 바닥. 근데 신라 섬유는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토박스 코리아랑 다르게 신라 섬유는 매집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집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체크도 못 하겠는데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라 섬유는 이 바닥권에서. 그러면 신라 섬유 모비스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뭐 한 좀 빠지면 1,600원, 5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 모아간다 생각으로 저는 모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신라 섬유. 그래서 신라 섬유 같은 경우에는 토박스 코리아랑은 다르게 바닥권에서 매집의 흔적으로 보이는 거래량과 캔들이 좀 다수 보인다는 거. 그럼 지금 이 구간 지금 물량 체크를 하고 있고 이 신라 섬유도 크게 보면 공격형 매집을 4,000원대까지 했어요. 그리고 바닥권을 한 1,500원, 1,500원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이 구간만 이렇게 모아가도 나쁘지 않겠죠. 1,500원에서 2,500원 사이. 그러면 신라 섬유도 결국에는 공격형 매집하고 눌러주고 흔들어 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바로 이렇게 갈지 한번 팠다 갈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나 기간 조정을 견딜 수 있다면 저는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러면 이평유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골팍이 나온 이후에 올라왔을 때 나는 들어가겠다 싶으신 분들 기다리시면 되겠죠.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모아가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리스크 최대한 줄이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들어왔을 때 손절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기다려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신라섬유. 그래서 신라섬유도 이 구간은 좀 매집으로 보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5G 휴대폰 뭐 이쪽이라 언제 또 섹터로 엮어서 올릴지 모르겠죠. 그래서 신라섬유도 좀 이런 차트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비스랑 비슷한 종목으로 토박스 코리아랑 신라섬유 좀 가지고 왔고 이번 주 지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제 계좌도 다 팔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빠졌고 심지어 엊그제까지 수익 8%였던 한국 화장품도 다시 음전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락을 하더라도 좀 지켜줄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이번 주는 좀 힘든 장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락만 하는 장은 없을 테니까 하락하고 또 다음 주에는 반등하는 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좀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FOMC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선반영의 느낌으로 하락을 해서 오늘 좀 오히려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나 빼버리죠. 저도 이제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 코스닥 자체는 장기평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저 여기 만약에 이탈하고 좀 강하게 음봉이 내리꽂는다. 그럼 비중을 지금도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또한 절반 정도는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지금 이번 주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그래서 지수 이번 주에 박살나면서 제가 관심 종목을 좋게 보던 종목들 다 박살났죠. SJM, 하이스틸 장기평 깨고 내려왔고 모베이스 이런 거 다 장기평 깨고 내려왔고 또 뭐 한국 화장품도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고 이렇게 막 깨고 내려오죠. 드림 시큐리티 그나마 지금 위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데 장기 2평 근처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위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8월 달에 지수 박살났을 때 급락을 다 지켜냈었던 급락을 이겨냈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가져왔던 게 신성 델타테크였죠. 이때 이렇게 급락했는데 7월 28일 날 너무 많이 올라서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제가 보시면 이렇게 급락한 걸 다 회복해 주길래 관심 종목으로 그 다음 주에 가져왔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는지 아니면 모비스 볼게요. 모비스도 보면 죽으러 가타더니 이렇게 다시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2평 다 깨고 다 내려갔죠. 웬만한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 진짜 2평 다 깨고 내려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제가 가져왔었던 뭐 링크 제네시스 이런 것도 다 막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2평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진 않은지 그런 종목들 갑자기 크게 시세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광명전기도 이런 식으로 2평 결국 깨고 내려가서 바닥권에서 놀고 있고 뭐 링크 제네시스도 내려가고 있고 한 익스프레스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2평 깨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극동유화도 다시 내려오고 있고 그럼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장기 2평 라인에서 반등 나오는지 볼 필요 있겠죠. 근데 이미 시후에서 3%나 올랐네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래서 좀 이런 흐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평 다 깨고 막 내려갔는데 갑자기 불반등하는 종목이 있진 않은지 이거 체크해봐야겠죠. 그러면 또 그런 종목들이 좋은 타점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영상도 찍느라 시간도 좀 길어졌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관심 종목들 몇 개 추려서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